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용돌이에 쌓인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일본, 중국 꼭두각시 황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아에서도 제국을 꿈꾸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의 야심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3살의 황제가 되었지만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는 바람에 7살의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도 쫓겨나서 텐진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로 주랭랑을 쳤어요. 푸이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황제 자리를 되찾겠다는 그런 꿍꿍이 셈이 있었어요. 신의 혁명으로 난징의 중화민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순원이 임시 총통이 되었죠. 청나라 조정은 위안스카이란 군벌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고요. 내전이 일어날 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권력은 양쪽 모두에게 덜 위험하다고 느껴진 인물에게 가야 했는데요. 바로 위안스카이였어요. 중화민국 첫 대총통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요. 군사 독재자 행세를 톡톡히 했어요. 순원이 세운 국민당도 해산시켜버리고 순원은요. 광저우로 도망을 쳤어요. 위안스카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군벌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군벌들과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일본이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만주, 산둥성, 그리고 내몽골까지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말했어요. 위안스카이는 거절하게 되면 일본군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해를 더 살다가 죽었어요. 순원은 광저우에 머물렀어요. 중국을 통일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죠. 맨손으로 군벌들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는데 순원은 소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국민당이 혁명군을 만들려고 하니 좀 도와주시오. 소련은요 기꺼이 들어주었어요. 장제스라는 사람이요 소련에 가서 소련의 군대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연구하고 돌아왔어요. 소련의 군사 고문들의 도움과 무기를 지원받아서 황푸군관학교라는 군사 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국민당 혁명군을 훈련시켰어요. 장제스는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북벌을 계획했어요. 중국 북부 지역에 있었던 군벌들을 쓸어버리자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순원은 북벌을 보지 못한 채 1925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혁명군은요,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활개치고 있던 군벌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어요. 1928년에 베이징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를 장악했어요. 이렇게 해서 난징에 장제스를 총통으로 하는 국민당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1926년 일본에서는요, 왕세자 히로히토가 막 왕위에 올랐어요. 124대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히로히토의 연호는 쇼와였어요. 무려 63년 동안 일본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국왕 자리에 앉아있던 왕이에요. 일본에는요, 헌법도 있고 의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국이죠. 그런데 이 왕은요, 이름만 있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는 군부의 세력이 엄청 셌어요. 내각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제대로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군부는 이미 조선을 소나기에 넣고 만주를 휩쓸고 있었어요. 군부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대하는 의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군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헌법을 싹 없애버리고 군대 지도자가 일본을 이끌어 나가면서 일본 제국을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원했죠. 1931년에 관동군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는데요. 히로히토가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의 일이었어요. 관동군은 중국의 국민당군이 베이징까지 북벌에서 밀고 들어오자 잔뜩 긴장을 했는데요. 만주를 내놓으라고 할 게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선수를 치고 나왔어요. 중국 군대가 일본군이 탄 열차를 폭파시키려고 했다고 비난을 한 거죠. 이때까지도 일본 내각은 관동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을 알았을 때는요, 그걸 중지시킬 힘도 없었어요. 관동군은 도쿄에서 오는 지시들을 싹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만주국을 세워버렸어요. 우선 푸이를 찾아내서 만주로 오라고 꼬드겼어요. 푸이는 이 제안을 냉큼 받아들였죠. 황제를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관동군이 마련한 만주행배에 올랐어요.
관동군은 푸이가 탄 배에 폭탄을 설치해놨어요. 중국군이 낌새를 차리고 이 배를 공격하면 배가 아예 폭발해서 푸이가 죽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배는 만주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푸이 전 황제 폐하께서 만주국 집정관에 오르셨노라 라고 1932년에 발표하게 되었어요. 이 발표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장난을 당장 집어치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푸이도 아주 성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였던 사람이 무슨 집정관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는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 정부는 국제연맹에 당장 제소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만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일본은 만주국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중국에서 물러나라.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렸어요. 이탈리아와 독일 두 나라가 만주국을 정식 나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어요. 관동군은요, 푸이를 황제로 등극시켜 주었어요. 물론 권력은 주지 않았어요. 만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유지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군사기지와 산업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중국의 국민당군은 아직 중국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내노라 하는 군벌들이 여전히 여러 지역에 버티고 있었거든요. 국민당군은 소련의 군사고문들과 장교들의 도움으로 훨씬 강해졌어요. 이때쯤에 중국 사람들은요, 소련을 중국이 따라야 할 모범의 나라로 여겼어요. 1921년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진 중국 사람들은 상하이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마오쩌둥이라는 젊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뒷날 중국 혁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마오쩌둥은 고향인 후난성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공산주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국민당을 아예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민당과 힘을 합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도 했어요. 결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해요. 순원이 죽고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면서부터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민당 당원들은 공산당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마오쩌둥은 홍군이라고 부르는 공산당 군인 3,000명과 농민들, 노동자들을 이끌고 후난성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공산당 세력은 국민당군에게 진압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장제스는 국민당의 원래 목표였던 헌법과 의회를 가진 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이 안중에도 없어졌어요. 사실상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공산당은 외진 산악지역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마오쩌둥과 그 일행은요, 지주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아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공산당 지도자들은 장시성에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독립정부를 세웠어요. 마오쩌둥은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주석이 되었어요. 1930년 장제스는 국민당군 10만 명을 풀어서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포위하고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훨씬 숫자가 적은 홍군에게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거든요. 장제스는 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작전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무려 장제스는 7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장시성에 보냈어요. 홍군은 크게 패하고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사람들은 사방에서 죄어오는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요, 중국의 서쪽을 향해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1934년 10월 13일 홍군 8만 5천 명을 데리고 18개의 산맥, 24개의 강을 건너 마침내 중국 서부 지방의 산시성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8,000명 밖에 없었어요. 368일에 걸쳐서 15,000km를 헤치고 이 머나먼 행군을 장정이라고 해요. 이 장정을 통해서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강력한 지도가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장제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공산당 지도자들은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표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똘똘 뭉쳐서 일본군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1936년 말에 장제스는 북서 지방의 시안으로 갔어요.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민당군의 지휘관에게 홍군을 확실히 뭉개버리라고 재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은요, 그를 덜컥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휘관은 장제스에게 홍군과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다시 공산당과 힘을 합치라는 거였는데요. 장제스는 2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공산당과 내전을 계속하다가는 자신과 국민당 정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뻔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랜 내전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